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배입니다. 저는 노랑입니다. 네, 저희 최근에는 좀 녹음실 가서 녹음을 하다가 오늘은 또 저희 둘이 단촐하게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음질이 좀 다시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즐겁게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음, 저는 최근에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 그림책이라는 전시에 다녀왔어요. 음, 이게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하는 전시인데 8월 31일까지 하고요. 음, 이 전시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 평론가 중에서 김지은 평론가님이 아동 청소년 문학을 다루시는데 그분이 되게 자문하고 감수하신 그런 전시예요. 어, 제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평론가님 덕분이어서 뭔가 그분의 소식을 듣고 이 전시를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가 아니고 생각만큼 더 좋았어요. 네. 일단 그림책이 쫙 있어서, 음, 그걸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직접 그 책 자체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책들이 다, 어, 한국 작가들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분도 있고, 그림만 그리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그림책이고, 그 그림책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또 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림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또 말은 어떻게 바뀌고, 그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음. 저는 되게 뭔가 들어보기만 하고 잘 찾아 읽지 못했던 그림책들을 전시에서 직접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뭐, 구름빵으로 되게 유명한 백희나 작가님 책도 있어서 몇 권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번역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림책 번역 인터뷰를 발췌해서 전시장에 이렇게 짧게 짧게 써놨는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번역한다는 거는 그림책 번역할 때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도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림에서도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와 그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림책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번역할 때 새롭게, 뭐랄까, 건축물이라면, 번역된 그림책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새롭게 지어진 건물 같다는 말을 읽었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를 추천해요. 되게 좋았어요. 저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좋아요. 음, 전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최근에 갔다 온 전시가 있어서 음, 요시고 사진전에 갔다 왔는데 음,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그 네, 핫하죠. 그라운드 시소사촌 거기서 하는데 사실 저는 뭔가 핫한 게 있으면 일단 피하고 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친구랑 약속을 잡다가 아, 저기 가볼래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막 음, 3시간을 기다렸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음, 마음을 먹고 갔는데 거기가 다행히 이제 예약을 걸어두면 계속 실시간으로 대기 인원 확인하면서 이렇게 맞춰서 다른 데 있다가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밥 먹고 카페에 갔다가 그렇게 들어갔고 근데 이제 요시고 그분이 되게 해변 사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사는 그 스페인의 해변 사진으로 많이 유명하시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알려지신 사진 작가라고 하는데 어, 그런 그림들 보는 것도 뭐 일단 전시장에서 보는 거는 되게 프린트해서 보는 거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전시장 자체가 되게 그 건물 자체가 뭔가 되게 그분이 찍으시는 건축 사진이랑도 되게 잘 맞는 느낌? 건축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아, 이 건물 되게 작가님이 오시면 좋아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건물이어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뭐 일본의 밤 사진, 밤에 찍은 사진이나 뭐 그리고 그 약간 석사 과정 중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뭔가 역시 석사 과정이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구나 싶은 그런 좀 폐허가 되어가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담은 그런 사진이랑 사진집도 있었는데 그런 음, 것도 보면서 뭔가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해서 전 약간 편견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뭔가 자기만의 뭔가 그런 감이랄까?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꾸준히 계속 뭐 인스타그램은 되게 자기를 알리는 수단으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작업을 또 계속 잘 해나가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음. 한 번쯤 가서 보는 것도 괜찮았다라는 감상이었습니다. 한 번쯤? 그렇군요. 음, 저도 사실은 되게 핫한 전시여서 왠지 가기 싫었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편견이죠, 편견. 음, 그런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거나 음, 유명, 유명한데 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혼자 생각하거나 맞아요. 뭐 가봐야죠, 그러면. 그게 좋죠. 그러면 음, 잠깐 홍보 타임 가지고 영화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어, 저희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한글로 뒷방상영관 혹은 영어로 백투더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저희 매달 상영작 소개랑 영화마다 같이 보고 싶은 사진 같은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이 보고 싶은 영화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저희 팟빵에도 댓글 다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에스크드가 있어서 익명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메일도 그 인스타그램이랑 같은 스펠링이거든요. 그 맥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 하고 골뱅이 네이버 메일이니까 혹시 메일로 보내주고 싶으시면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뒷방상영관 146번째 영화는 마틴 디옵 감독의 애틀란틱스라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2019년 아마 기생충이 그 상 받은 그 해에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칸네에서 받은 영화로 좀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분이 애틀랜틱스 이전에도 여러 개의 단편을 찍으셨어요. 동명의 제목인 아틀란티크도 있고, 또 이분의 삼촌분이 되게 유명한 시인이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청계의 태양이라는 영화도 찍으셨고, 그 삼촌분이 지브릴 디옵 만베티라고 네네. 하는데 이분이 영화 감독이셨대요. 네네네네. 투키 부키라는 영화가 꽤 유명하다고 하고 몇 년 전에는 이제 마틴 스콜세지 재단이 그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발굴해서 네. 복원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복원을 해서 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기도 했다고 그런 영화 감독이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영화의 모티브랄까 오마주일지 약간 그런 형식으로 영화도 만드셨다고. 뭔가 그런 유명세가 있어서 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나 읽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게 특권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근데 그거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계의 태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오히려 뭐랄까 자신의 그 삼촌인 지브릴 디옵 만베티 씨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받는 영향들을 좀 솔직하게 영화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 갖지 않으면서 자기가 받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클레르 드니의 35 럼샷에서도 출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배우 활동도 하시고 감독 활동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큐멘터리를 2010년에 2009년인가요? 2008년? 네. 어떤 다큐멘터리? 아틀란틱 음. 만들고 이제 이 장편 영화로 극영화로 만들게 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이분이 일단은 태생적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세네갈인 아버지 그리고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자란 환경 자체는 자기의 아프리카적인 전통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백인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틀란티크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세네갈의 다카르가 세네갈의 수도인데 그곳에 가면서 조금씩 뭐랄까 자기의 세네갈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탐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아틀란티크라는 다큐 내용은 세네갈의 청년들이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이주를 하는 그러니까 그 쓰는 말이 있었대요. 바르셀로나 또는 죽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살거나 죽거나 하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다큐로 담았고 어 이게 아틀란티크 오늘 다룰 영화의 음 뭐라고 해야 되죠? 초석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도 있어요. 음, 아틀란티크라는 다큐를 찍고 나서 감독님이 다카르에 다시 가셨는데, 근데 그때가 압둘라의 와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때 이 와드 대통령의 정부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또 자기의 친족만 뽑는 그 공무원으로 뽑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거센 시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이 시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전에 일어났었던 그 스페인으로 이주했던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죽었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가 이 움직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해서 뭔가 시위 안에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두 사건이 하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아틀란틱스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한 인터뷰를 읽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어, 본인은 이제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세네갈 다카르?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면서 뭔가 여기가 내 자리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되게 도시가 황폐하고, 실제로 세네갈에서도 그 세네갈의 문제가 그 많은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감독님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자신의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이랄까?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프랑스 플러스 세네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떠나왔고 뭔가 다시 찾으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거? 음. 음, 감독님에 대해서 혹시 뭐 더 할 얘기 있을까요? 그러면 이 영화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음. 감독님이시거든요. 클레르 마통이라고 한국에서도 되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감독님, 그 촬영 감독이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알렌 기로디의 호수의 이방인 이런 영화도 하셨고, 그 영화에서 받은 배의 느낌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아, 음,
뭔가 이 클레르 마통 감독님의 촬영에 대한 코멘트를 읽었어요. 기묘한 에너지로 압도하고 야생적인 힘을 불어넣는 뭔가 주술적인 촬영을 한다. 그런 코멘트를 읽었는데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일단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애틀랜틱스 모두 바다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바다를 보여주는데 되게 뭔가 압도하는 나를 삼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매혹되는 그런 느낌? 그런 그런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호수의 이방인도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가 나오고 그게 좀 그 영화 스릴러 영화거든요. 약간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루는 여러 층의 미스테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걸맞게 뭔가 그냥 일상적인 풍경 되게 뭐랄까 자연의 아름다운 호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영화의 호수는 상당히 그러니까 숨이 죄어오는 그런 느낌의 호수였어. 그래서 그런 느낌들, 자연을 바라 뭔가 평화롭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불초상은 되게 뭔가 모든 장면이 어떻게 저렇게 잘 구도가 맞고 색감이 맞지 싶은 그런 음, 약간 그런 게 저한테는 인상이 강하긴 했는데 애틀랜틱스 보면은 진짜 그런 뭔가 다른 세계로 정신이 이동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트리비아 같은 거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그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줄거리를 얘기해 주세요. 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다와 슐레이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슐레이만은 임금 체불 문제로 빚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다는 부모님에 이끌려 사랑하지 않는 오마르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밤 나이트클럽에 모인 여자들과 아다는 슐레이만과 함께 일하는 남자들이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아다는 오마르와 결혼을 하고 결혼식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나고 마을에는 해가 지면 열병에 시달리다 영혼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경찰인 이사는 사건을 수사하며 조금씩 영혼들의 존재와 자신이 걸린 열병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서 아다는 조금씩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며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슐레이만과 재회를 한 뒤 새로운 아다가 되기로 합니다. 어, 이 영화가 네. 사회적인 내용과 로맨스와 음, 알 수 없는 바다의 힘 같은 것들을 음, 섞어 놓아서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줄거리를 들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잘 녹아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장면,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음, 먼저 첫, 첫 장면? 첫 장면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음, 근데 뭔가 딱 이 화면, 전 눈에 딱 들어온 게 그 화면 비라고 해야 되나? TV로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화면이 조금 더 직사각형이긴 한데,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인 거예요. 음, 그래서, 뭔가 이 프레임 되게 마음에 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 이게 그냥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 임금체불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데, 근데 그게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카메라도 조금씩 핸들드라서 흔들리고, 음, 뭔가 이 문제가 기저에 있다라는 걸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음,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커다란 그거를 이제 표현을 보면 퓨처리스틱한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음, 뭐랄까 롯데타워 같은 약간 그런 풍경의 네, 건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근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임금체불의 문제도 있고 딱 음,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첫 장면. 음.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돈을 줘라, 밀린 돈 달라,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대상이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고용된 사람이었잖아요. 음, 그 사람도 그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을 한 뒤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막 계속 밀어붙이지 않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정작 그 상황 안에 없는 그 설정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영화에서는 은디 아예씨인데 그 사람이 휴가를 갔다고 출장인가 휴가인가 아무튼 없는 상태였었어요. 진짜 뭔가 아래에 있는 응,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응, 두고 본인은 정작 빠져나가는 그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응,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게 이제 그 일을 겪고 트럭을 응, 타고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이 노동자들이. 응, 근데 그때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이랑 바다 장면이 계속 보이고, 그게 아마도 그 슐레이만의 시선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이 같이 이렇게 막 신나게 뭐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가요. 약간 침체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느낌인지 뭔진 응,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은근한 음악이 흐르면서 그런 바다의 풍경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되게 약간 정신세계로 빨려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무슨 플레이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좀 되게 확 끌어당겼던 장면이었어요. 저를. 응. 보면서 그 바다가 나오니까 의미심장한 바다가 나오니까 음, 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음악 자체도 되게 딱 귀를 되게 사로잡는 음악이었어요. 전자음악인데, 음, 뭔가 알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그런 미스테리한 느낌이 음, 있었죠. 음. 맞아. 그리고 파도를, 파도가 이렇게 치는 바다예요. 근데 되게, 뭐랄까, 되게 세게 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역동적이진 않고, 멀리서 찍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생각보다 침착해 보이는 그런 바다였어요. 침착하면서도 엄청 거센, 강한 느낌이 동시에 있는 맞아요. 바다였어요. 음, 저도 계속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정말 바다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바다 소리가 이렇게 샤 하는 그런 소리랑 같이 음, 이렇게 나오면 아 뭔가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 아 차분하다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맡기게 되는 느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냥 맡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근데 아까 그 음, 배 네. 씨가 다큐멘터리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사실 이 바다 장면 보면서 아 제가 유럽으로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음, 그냥 무작정 그냥 바다를 보면 사실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배경을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하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바다를 건넌다는 생각을 할까? 여기를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아까 그 음, 바르셀로나 아니면 죽음이라고 네. 한다는 건 너무 절박하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쵸. 근데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절박하게는 안 나오지만 좀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몰아붙여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그런 선택지가 있다라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음, 바다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고, 슐레이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궁금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노랑 씨가. 음, 음, 근데 저는 바다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바로 이 이후에 아다를 만나고, 이날 밤에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는 건데,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리허설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뭔가 이 바다만 보면 어떤 뭔가 별로 고민 없이 바다로 그냥 홀리듯이 떠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뭐랄까, 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이 갑자기 나타난 느낌? 음. 모랑 씨는 어떻게 말을 하셨죠? 음, 음, 그냥 저의 경험에 미루어서 음, 뭔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약간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평소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하게 되는, 그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는 뭔가 약간 갑작스럽게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생각은 사실 엄청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을 갖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다기보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행동은 되게 뭔가 불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음, 그것도 사실 맞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바다에 이끌린 듯이 되는 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그게 엄청 정말 그 밑에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 음, 음, 맞아요. 딱 노랑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런 느낌을 이 초반 바다 장면, 그 임금체불 항해하는 장면과 이어진 그 바다 장면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슐레이만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과 결정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그 트럭에 탄 다른 남자 노동자들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조금씩 춤도 추고 그러는데 슐레이만은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휘젓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걱정들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이고 동시에 뭔가 춤추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다른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고개를 젓는 슐레이만한테 약간 강아지한테 하는 것처럼 같이 머리를 이렇게 머리로 머리를 문지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되게 감탄스러웠어요. 이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는 게 되게 뭐랄까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다가 뭔가 그 상황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실제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뭐랄까 내가 보는 내 인생의 약간 포커스였다가 어떤 다른 행동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똑같은 행동이었는데 다른 걸로 바뀌는 그런 느낌? 음, 그런 그런 느낌을 여기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음,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장면을 볼 아, 때? 진짜요? 그러니까 그 짜릿하기까지예요? 뭔가 느꼈지만 뭔가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을 영화에서 마주할 때 아, 느끼는 그런 느낌? 그랬어요. 음, 음. 그게 되게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느낌이라서 진짜 음, 절묘한. 음, 맞아요. 그 배우한테 뭔가, 그러니까 슐레이만 역을 맡은 배우 말고 그 머리를 이렇게 비볐던 그분한테 그걸 디렉팅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잖아요. 음, 그냥 춤추고 있으니까 다 그냥 한 건데 도리도리 하니까 그냥 같이 해준 건데 그렇겠죠 아마도. 근데 그런 느낌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음, 제가 말했던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그분들이 확실하진 않지만 비전문 배우라고 알고 있는. 음, 음. 다음 장면도 얘기해 음, 볼까요? 음. 네. 기차를 네. 마주하면서 아다와 슐레이만이 이제 영화 음, 속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음, 장면인데, 기차가 두 남녀가 있고 그 사이에 기차가 지나가면서 사이사이로 이제 서로 얼굴을 보는데 아다가 웃는 게 엄청 예뻤죠. 음. 되게 슐레이만이 그러니까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멀리 그 기찻길 너머에 아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서로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를 확인하고 기차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 기차의 열차 사이의 틈으로 얼굴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다의 모습이 좀 뭐랄까 풀샷이라고 하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음, 명칭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여줬다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져요. 약간 상체만 찍고 얼굴까지는 안 찍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가까워져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그 두 사람의 기분이 느껴져서 애틋한 느낌? 되게 반갑고. 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웃는 얼굴도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 그래서 뭔가 희미해지는 느낌도 있네요,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음, 희미한 상태를 지나서 잘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음. 뭐가요? 뭐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면서 서로 얼굴이 보이는 순간이 사이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완전히 마주보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기차라는 음. 그거를 뭔가 희미함? 얼굴의 희미한 상태라고 본다면 얼굴이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면 물론 서로를 만나겠지만 근데 기차가 지나가는 사이에 희미해진 얼굴은 뭔가 앞으로 헤어질 거라는 걸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못 보게 될 거라는 거. 음. 아다가 그 사이에 응, 원래 그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온 것 같은데 응, 그 기차 지나가는 사이에 웨딩드레스를 친구한테 맡기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슐레이만도 뭔가 그 사이에 마음의 정리 같은 거? 뭔가 그러니까 뭐 오늘 저기서 내 일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만 뭔가 지금은 아다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뭔가 응, 그런 게 다들 있지 않았을까요? 응.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얼굴로. 뭔가 바로 만나게 하지 않고 기차로 응, 한번 그 시간을 줬다는 게 좋았던 것 같네요. 응. 그 밤에 외출하는 장면을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다가 결혼할 상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집에서는 그 웨딩드레스를 가져오니까 뭐 남편한테는 내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할머니랑 엄마가 하는데 음 사실은 아다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오마르가 아니라 슐레이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혼자 뭔가 어떻게 새롭게 행동할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래요. 근데 밤이 되면 아다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죠. 몰래 나가서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뭔가 되게 집은 되게 보수적인 분위기, 뭔가 자유롭지 않은 제한적인 분위기라면 밤에 아다는 밖으로 몰래 나가서 뭔가 새로운 친구들과 음 뭐랄까 좀 자유를 즐기는 그런 느낌인데 나가기 전에 아다가 자기 방에서 깨진 거울 조각으로 자기 얼굴을 봐요. 근데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뭔가 속삭여요. 노래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말인지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데 전 그 모습이 뭔가 새로운 밤의 모습? 그러니까 아다는 낮에 집 안에서는 되게 순종적인 것
순종적은 아닌데 아무튼 부모님의 결정을 어쨌든 간에 따르는 사람이고 밖으로 나갈 때는 아니니까 뭔가 그런 다른 나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주술을 걸면서 그리고 또 슐레이만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슐레이만이 어쨌든 욕망의 대상이니까 그 사람을 매혹하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모습에서. 음. 되게 환상 같은 느낌이었어. 마술 같고. 순간이? 음. 뭔가 커튼이 펄럭거리는 것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그리고 바닷가로 가서 그 클럽으로 가는데 이제 그 남자들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음. 남자들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되고, 바다에서 사람들이 되게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고, 어, 슐레이만이 떠나고 난 뒤에 슐레이만의 방을 보여주는데, 어, 뭐랄까. 되게 방에 있는 네모난 조그만 창문들로 빛이 들어오고, 음, 어, 방에 남겨진 가구들, 슐레이만이 쓰던 침대라던가, 아니면 뭐 스피커도 있고, 또 클로즈업으로 향수를 보여줘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처녀 자살소동도 떠올라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음, 그 영화에서도 방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방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클로즈업으로. 근데 여기서는 많은 물건을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그런 향수병의 클로즈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빈 방? 그걸로 슐레이만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음. 쓸쓸한 느낌도 있고 떠난 사람이니까. 저도 그 떠났다는 거를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사실 음, 떠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방 장면을, 처음으로 보는 방 장면을 보여준다는 게 좀 약간 놀라웠었고, 근데 그 음. 향수는 뭔가, 맨인가 약간 그런 이름이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럼 말이 써 있었어요. 너무 맨이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저렇게 분명하게 맨을 강조하네 약간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음, 음, 어쩌면 그니까, 삶과 죽음을 선택해서 스페인으로 떠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통적으로 가부장의 역할을 했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것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맨을 강조하는 향수, 그리고 그걸 슐레이만이 쓰고 있었다는 거. 음, 음, 되게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연결돼 있는 느낌이. 음, 그렇군요. 음, 그리고 이제 슐레이만이 떠나고 나서 아다가 좀 식음을 전폐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음,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친구들이 오거나 부모님이 와서 뭐 먹어야지 왜 아무것도 안 먹니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저는 그 장면들에서 어, 바다 장면이 되게 많이 섞여서 등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다 소리도 계속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바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커튼이 날리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음, 말하자면 바다는 슐레이만이 떠나간 곳이니까 아마 계속 생각이 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동네에서는 사실 그 바다가 어디에서 있든 약간 바다 냄새나 바다 바람이나 그런 게 계속 느껴졌겠죠. 그리고 저는 그 바다에서 뭔가 자꾸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것도 받았고, 그래서 그 바다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아다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음, 그래서 중간에 꿈꾸는 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완전 바다 장면 위에 이렇게 보이스 오버로 얘기를 해요. 꿈을 꿔서 어떤 어부들이 어, 돌아왔는데 물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구경을 하러 가봤더니 플레이만의 시체였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왠지 어촌 마을에서는 되게 많이 어, 전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도 약간 그런 전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바다에 알 수 없는 힘 같은 거, 그 지속적인 영향력 같은 것들을 좀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다가 창문을 확 닫아버리는 장면도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알 수 없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그 상황 자체는 사회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근데 그걸 뭔가 영화 초반에 다 설명을 하고 되게 짧게, 음, 명확한 그런 설명을 끝낸 뒤에, 어, 알 수 없는 힘들, 그거에 이끌리는 사람들과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진짜 말하기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이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바다라는 게 알 수 없는 힘이다라고만 말하면 어쩌면 오해를 살지도 몰라요. 이런 음, 사람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냥 미신적인, 주술적인 이야기로만 끝내버리면 음, 사회 정치적인 상황, 이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없는 취급을 하는 거니까. 음,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고 그런 사회 정치적인 배경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것에만 치중하지는 않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그 상태를 음, 어, 해명하듯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그 감독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 스페인으로 떠난 청년들과 그 대통령 시위에서 느꼈던 힘 같은 것이 사실 음, 어떻게 연결된다고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없잖아요. 사회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음, 분석을 해서 들어가자면 뭐, 쪼개고 쪼개서 뭐, 계급차와 뭐, 임금과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관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누군가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영화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포착해낸다고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표현해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힘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음. 음. 뭔가, 맞아요. 그런,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원인과 결과를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이유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만이 뭔가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반응들을 뭐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코멘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사실 일어나게 되는 일도 보면 되게 이후에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음, 뭔가 발화점을 찾을 수 없는 불이 음, 일어난다던가? 그런, 음. 그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것, 음, 그런 음,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들만의 이유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바다로 떠났던 사람이 실제로 떠나지 않았고, 실제로 남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약간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도 있어서 뭐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을 닥쳤을 때 사람은 그걸 되게 못 견뎌 하는 존재니까 불안해하고 음, 공포를 느끼게 마련이니까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동시에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정말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저한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정말 신비적인 현상처럼 나오는데 음, 저는 어느새 이렇게 너무 그런 게 있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갑자기 근데 정말로 그런 음,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이 영화가 되게 그걸 잘 설득해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실제로 정말 음, 그런 내 삶에 있었다면 저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런 게 있지라는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노랑 씨한테. 음,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바다에서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바다 마을에서 느껴지는 어떤 음, 무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영화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넣은 장면들이 실제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 수 없는 화제에 대한 여러 반응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던
않았을까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뭔가 느낄 수 있는 걸 전달할 수 있고 그걸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바다의 모습만 보여줬다면 그냥 아까 저희가 영화 초반에 나왔던 바다를 보고 그 바다가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사람들이. 근데 그 바다를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마을 사람들의 여러 사건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음, 그 바다 느낌, 바다를 보면 이제 그 느낌을 아는 거죠. 같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 거라고 전 생각해. 음. 마치 그것처럼 여름에 대한 얘기처럼 뭔가 어떤 사람이 여름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여름에 있었던 여러 좋았던 경험들이 쌓여서 여름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름 왜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경험을 만약에 영화로 보게 됐다면 뭐 비슷한 느낌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죠. 그쵸. 응, 그건 뭔가 그러니까 여름이 좋아. 여름은 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첨단 응, 논법식으로 설명하는 존재하는 논리가 아니라 응, 뭔가 정말 이야기나 기억으로 응, 존재하는 이유들이니까. 응. 음, 전 그 얘기도 생각이 나요. 리허설 때 노랑 씨가 뭔가 이 영화가 세네갈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음, 그러니까 특수성을 조금은 지우고 어떤 음, 고전 같은 보편적인 이야기 혹은 뭔가 신화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영화가? 음.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B 음. 씨가 되게 고전 같다 이런 아, 네.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 하신 내용 중에서 흑인 커플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로미오와 네. 줄리엣을 생각하면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어떤 다른 리뷰 같은 데서 읽은 건데 보통 이제 세네갈 영화라고 하면 좀 보는 사람들이 세네갈 영화라는 건 익숙치 않으니까 세네갈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이그조티시즘 같은 그런 기대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을 관객들에게 주지 않죠. 근데 대신에 그럼에도 그 사회적인 문제, 그 사회의 문제는 되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음, 그래서 뭔가 그런 세네갈만의 특수적인 그런 특수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되게 고전 같은 그리고 약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바닷가라면 저는 내려올 법한 이야기, 이, 그런 이야기라서 신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음악은 되게 트렌디하다고, 음, 네, 날씨가. 맞아요. 젊은 느낌,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이면서 사회 비판적인 정치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음악은 트렌디하고, 약간 좀비 같은 음, 영혼에 사로잡힌 존재들도 나오고, 근데 그 모든 요소들이 되게 뭔가 투머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야기 안에서 너무 잘 어우러지고, 잘 설득이 맞아요. 되는 게 되게 음, 신기했어요. 오히려 되게 그냥 처음 봤을 때는 뭐가 없는 것 같은 뭔가 되게 깔끔한 그런 음, 느낌도 들었었어요. 음. 뭔가, 세네갈 영화이지만, 여기가 바로 세네갈이야, 라고, 뭐랄까. 외부의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이 배경이고, 그냥 여기가 그 사람들의 삶이고, 그런 당연함?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일상의 모습들, 옷차림, 그리고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나 아니면 되게 뭐가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보여지잖아요. 그런 음, 흙바닥인 길, 그리고 정말 말끔한 호텔 수영장, 이런 대미들도 있어서. 그래서 뭔가 그런, 그냥 자기,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고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음. 음, 아, 제가 그런, 최근에 무슨 책을 음, 읽다가 네. 어떤 표현을 봤는데 마틴 스콜세지가 어떤 중국 영화에 대해서 인티메이트한 에픽 같다고? 그게 음, 되게 자기는 놀라웠다고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뭔가 저는 사실 그 영화는 보지 않아서 그게 어떤 느낌이지? 약간 이랬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인 걸까 싶기도 하고. 음.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어, 그냥 어떤 영화, 뭐, 그게 무슨 네. 어떤 책의 서문이라서 뭐 크게 맥락은 음, 없어요. 아, 내가 그냥 어, 중국 감독들의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영화들이 음, 너무 놀라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찬사를 보는 어, 그런 음. 부분이었어요. 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였다면 느껴지지 않았을 것들? 음, 뭔가 설명을 많이 하는 느낌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할리우드면 음, 관객을 겨냥해서 뭔가 세네갈스러운 뭐 춤을 보여줘라 뭐 이런 거라던가 되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묘사가 없죠, 이 영화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인사이더만 할 수 있는 자기 얘기. 그런, 음.
말로 정리하기 힘드네. 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뭔가 우아하다고 느꼈던 게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그 황혼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으로 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약간 시 같은 말을 하면서 어떤 기억은 징조다. 징, 네, 그 장면. 아, 거울 아닌데 그 약간 기억이 왜곡됐는데 그 나레이션 한 장면은 아다가 거울을 깨어나서 거울을 보는 장면에서 음. 나왔었죠. 네. 아무튼 거기서 그런 말을 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 게 클리셰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근데 되게 뭔가 음, 화려하지 않 굳이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않고 되게 담담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나레이션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는데도 그래서 그게 되게 뭐지 싶었어요. 이 느낌의 비밀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약간 끝인데 시작인 것 같은 느낌.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그 배씨가 줄거리에서 되게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쩌면 슐레이만이 자신이 굉장히 오래 고민한 동시에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다도 자신이 분명히 욕망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슐레이만이었고, 그런데 사실 그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었잖아요. 음, 그 오마르와 결혼식까지 하고, 근데 이제 음, 뭔가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게 어떻게 될지, 나의 욕망이 어떤 모습을 구현해야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음, 그 선택지를 사실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은 그럴 수 있는 가능한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대로 따라가기 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정말 슐레이만에 대한 사랑, 로맨스 하나만 있었는데 어찌어찌 그 결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음, 좀 더 앞에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좀 그런 그렇죠. 사건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이, 그런 음, 전개도 좀 되게 설득력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음. 그리고 아다가 욕망하는 대상이 슐레이만? 그냥 로맨스의 대상이기도 한데 근데 처음 장면, 그러니까 아다 슐레이만이 뭐 애틋하게 만나고 그 장면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슐레이만이 떠나고 난 뒤에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다가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슐레이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삶이었던 음, 것 같고, 그것들이 뭔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되게 갑갑한,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택을 따라야 하고, 뭔가 결혼을 해야 하고, 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모든 삶의 선택과 삶의 방식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과정에 약간 축하?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슐레이만과의 재회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그 어떤 기억은 징조다라는 말이 사실 음, 그 재회의 밤의 기억이 앞으로 자신을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결정할 뭐 그런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그 얘기가 앞으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뭔가 자신이 분명히 욕망하고 있다고 그런 욕망을 느끼면서도 그게 자기 자신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 굉장히 분명한 것들이 자기 안에 있고, 결국엔 그걸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음. 그 부딪혀 봤을 때 원하지 않는 상황에 더 놓이게 될 때, 원하는 게 명확해지기도 하니까요. 영화에서도 그래. 음, 음. 또 다른 장면이 있을까요? 음, 장면이라기보다 우리가 음. 이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아, 네. 로맨스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음. 약간 슐레이만 떠나고 결혼식 날 불이 난 이후부터는 약간 본격적이진 않지만 수사물처럼 진행이 되니까 경찰 캐릭터도 되게 음, 많은 되게 중요한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경찰이 사실 저는 되게 알까리했는데 계속해서 음, 그 경찰의 상사는 되게 이 사회의 권력자들과 되게 친밀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 젊은 경찰 이사도 되게 경찰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 주인공 커플에 대해서는 약간 적대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다에게 슐레이면 어딨냐고 추궁을 하고, 그런데도 약간 그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이중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수사물 같은 느낌으로 영화 중간에 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캐릭터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 사람이 딱 공권력의 상징처럼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 이사라는 경찰도 알고 보니 슐레이만의 영혼에 사로잡힌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권력의 상징인 동시에 어, 그 부패한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랄 은디아예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도 경찰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마음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거에 직접적인,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슐레이만이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의, 몸을, 포제스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이중적인 거죠. 뭔가 이 캐릭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주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네, 말씀하세요. 주인 영화의 주인공은 세 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음, 처음 장면은 슐레이만에게서 시작하고, 근데 슐레이만 금방 떠나버리고, 그 다음엔 아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사 등장 장면이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얼굴이 클로즈업해서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주인공이 옮겨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그냥 경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플레이만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이. 음, 음, 맞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영화를 처음 볼 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 알 수 없는 불이 결혼식장에 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난 위치가 그 부부 침실의 침대 매트리스였고 그걸 보여주다가 바로 꿈에서 깬 이사의 모습을 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 바로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거를 두 번째 보면서 알았어요. 되게 힌트 같은 느낌? 뭔가 연결고리가 더 형사가 수사하는 사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이사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음, CCTV가 아니고 결혼식 동영상, 그 촬영본을 보면서 슐레이만에게 빙의된 자신이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음,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얻고 그 영상이 담긴 USB를 딱 그 서장인가? 경찰 서장한테 전해주면서 사건 끝났어요 하고 길거리로 나오는데 근데 그 길거리를 나와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뭔가 자기가 손 쓸 수 없는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뭔가 내가 힘이 없다는 거? 공권력에 위치한 사람이면서도 뭔가 그걸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겪기도 했고, 슐레이만으로서. 그리고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도 많을 거고. 근데 그걸 알아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길을 걷는 모습이 되게, 네, 그랬어요. 음.
저는 되게 뭔가 음악도 되게 약간 그 거리에 신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약간 음, 활기찬 분위기. 그래서 저 수사가 끝났다라는 말이 뭘까? 내가 그냥 포기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그냥 바다 이상, 그 슐레이만으로부터 겪게 된 이 모든 일들 다시 받아들인다는 말인지 그런 고민도 음, 했었는데. 근데 뭐랄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그 사람도 이제 그 일을 겪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미래를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렇다면, 뭐, 슐레이만한테는 이제 미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미래가 생긴 게 아닐까? 음. 생각이 드네요. 뭔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로 생각한다면 뭔가 이사는 그런 그러니까 메인 커플의 사랑 이야기의 곁다리로 나오는 서사인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는 약간 그래도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점을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하고 보여주는데 뭔가 그래서 더 다른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상징이긴 했지만 공권력의 상징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캐릭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 거대한 힘만으로는 소비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노랑 씨는 네, 저도 없어서 음, 그들 각자의 영화관 얘기를 해볼까요? 이 네. 영화가 어떤 의미로 기억이 될지 어떤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진짜 고전 작품처럼 생각하게 돼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 얘기하고 하면서, 그리고 두 번 보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극 같다? 연극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면서도 연출은 되게 영화적인데, 스토리는 연극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영화만 봐도 일단 너무 아름답고 강하고 조용한데 강해요. 그리고 음악도 되게 좋고 화면도 정말 그냥 우아해요. 되게 영화가 얘기한 내용들 다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음, 음. 되게 뭔가 우아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일단 그렇게 느낍니다. 음. 노랑 씨는요? 정리가 되진 않는데 음, 뭔가 바다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제가 본 바다는
제가 좋아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랑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추상적으로 말하는데 뭔가 마틴 디육 감독의 그 이민자로서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음, 바다 이미지로 나온 것 같아요. 음, 오늘 녹음은 어땠나요? 음,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얘기할수록 뭔가 저희가 조금 얼버무린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리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완결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그 대화들이 사실 되게 좋아요. 개인, 개인적으로. 듣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그래도 뭔가, 음, 새로운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뭔가 그런 꺼리지 않고 얘기했던 점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노, 노랑 씨는요? 어, 그러니까요. 그,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되게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저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근데 요즘에 하는 생각은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좀 덜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져요. 음,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